안녕하세요. 여보쌤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슬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임종요양에 대한 요약본과 30문제를 해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설명입니다. 첫 번째, 임종 적응 단계. 두 번째, 임종 전 증상 돕기. 세 번째, 임종 후. 네 번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다섯 번째, 호스피스. 여섯 번째, 임종 후 가족 돕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은 타임라인, 우리 설명의 동영상 설명의 타임라인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 임종 적응 단계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의 순서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대신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종 적응 단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라고 말하는 대상자는 임종 적응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수용, 4번 타협, 5번 우울. 답은요? 2번 분노였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하면 부정이었고요. 나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라고 하면서 왜가 들어가면 분노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 아이 결혼식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답은요? 4번 타협 단계였습니다. 3번, 이 키블리로스의 임종 적응 단계 순서는?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설명입니다.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하지 않는다.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다. 답은요, 1번 부정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5번 우울이었습니다. 6번 이키블리로스의 임종 적응 단계 중 수용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번 더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2번 나는 이제 지쳤어. 3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4번 나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관리도 잘했는데 왜 하필 나야? 5번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답은요, 2번 나는 이제 지쳤어입니다. 7번 췌장암 말기 대상자가 울면서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2번 울지 말라고 다그친다. 3번 손을 잡아주며 곁에 있어준다. 4번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5번 무관심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답은 3번 손을 잡아주며 곁에 있어준다 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임종 전 증상 돕기를 볼 텐데요. 임종 전 증상으로는 신체 변화와 정신 변화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변화를 먼저 보자고 하면 호흡에서는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상체를 올려주고 연하게 가습기를 틀어줘야 된다고 했고요. 체온 부분에서 저체온이 되거나 피부색이 창백해지고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기기구는 금지였습니다. 수면 양상으로는 자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손을 잡고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야 됐고, 정신 상태로는 혼돈을 느끼거나 불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돈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혼돈을 느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상자가 묻기 전에 내가 누군지 밝혀줘서 사람에 대한 인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고요. 신진대사가 변화가 일어나서 뇌의 작용이 일어나 불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동작을 반복하는 증상, 이런 불안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항문괄약근이 이완되어 실금이나 실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이불 밑에 방수볼을 깔고 그리고 기저귀를 채워준 후에
대변을 보실 때마다 교체를 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임종 전에는 가래가 끓으면서 가슴에서 돌 구르는 듯한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은 폐렴이나 질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단지 질식 예방을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소화의 부분에서요. 음식과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때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안 됐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소변이 적어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리 변화입니다. 심리 변화로는 불안과 고립감 그리고 존엄성이 저해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통증, 불편감, 주변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그리고 상실감,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함께 있으면서 대상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등의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면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었고요. 고립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엄성을 지켜주는 의사결정권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임종 장소, 장례식, 유언 이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임종 전 증상 돕기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임종 과정 동안 나타나는 증상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2번. 손발이 창백하거나 청색증을 보인다. 3번.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혼돈을 느낀다. 4번.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소변량이 증가한다. 5번. 불안정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답은요. 4번.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량이 감소했습니다. 9번. 임종 대상자의 몸이 싸늘해지면서 피부 색깔이 변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몸을 닦아준다. 2번. 온찜질을 한다. 3번. 마사지를 해준다. 4번. 담요를 덮어준다. 5번. 전열기구를 사용하여 보온한다. 답은 4번.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온에 담요를 활용하는 것은 좋았지만 전열기구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쇼크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0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후각은 감각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2번. 시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조명은 밝게 켜둔다. 3번. 실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4번.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5번. 가슴에서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면 폐렴이 생긴 것이다. 답은 4번.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였습니다. 11번. 임종 대상자가 불안정해지고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억제대를 사용해서 동작을 억제한다. 2번. 손과 발을 묶어준다. 3번. TV를 큰 소리로 틀어놓는다. 4번. 어깨를 흔들어 깨운다. 5번.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준다. 답은요. 5번.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주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요양시설에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은 1번. 기저귀는 착용하면 안 된다. 2번.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번. 삽입되어 있는 튜브는 제거한다. 4번. 전기장판으로 따뜻하게 보온해준다.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삽입된 튜브는 의료진이 제거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 변화에 따른 대처 방법은 1번. 식사를 거부하면 고열량의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2번. 가래가 끓는 소리가 들리면 머리를 낮추어준다. 3번. 실금하면 간이변기를 대준다. 4번. 몸이 차가워지면 담요를 덮어준다.
5번 불안정하면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사용한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보기에 보호대나 자약삽입 아니면 수면제 투약에 대한 보기가 있다면 오답으로 처리하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아들을 못 알아보고 혼돈을 느낄 때 돕는 방법은 1번 손을 잡고 흔들어준다. 2번 큰 소리로 계속 질문한다. 3번 조용한 음악을 들려준다. 4번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대로 묶는다. 5번 대상자가 묻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답은 5번 대상자가 묻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였습니다. 혼돈은 진압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진압력을 물어볼 때는 시간, 장소, 사람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15번 임종 대상자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담요를 씌워준다. 3번 어깨를 흔들어준다. 4번 음악을 틀어준다. 5번 머리를 높여준다. 답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줬습니다. 이것은 질식을 예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16번 문제.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침상을 높여주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는 목적은 바로 1번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2번 수분 섭취, 3번 구토 예방, 4번 질식 예방, 5번 청각 손실, 4번 질식 예방이었습니다. 17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도와준다. 2번 정서적 고립이 되게 한다. 3번 대상자의 의사결정은 배제한다. 4번 장례식, 유언 등에 대해서 조언해준다. 5번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답은 5번 안정감을 들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파트 임종 후에 관련된 요양법입니다. 임종한 후에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임종 후에는 사후강직이 일어나는데요. 사후강직은 사망 2에서 4시간부터 시작돼서 96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사후강직은 말 그대로 굳는 거기 때문에 이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튜브나 장치는 요양보호사가 제거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양보호사 내가 제거한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오답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튜브나 장치는 간호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는데 이것은 혈액정체로 인한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걸 방지하고요.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행동입니다. 눈이 감기지 않는다면 솜이나 꺼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또 의치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을 바로 해서 그대로 둘지 아니면 빼서 의치용기에 보관할 건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대상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대상자의 개인용품 목록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때 물품 기준에 관련해서는 보호자가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종 후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18번 문제.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의치는 임종 즉시 빼내서 보관한다. 2번. 개인 물품을 임의로 처리한다. 3번.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준다. 4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답은 3번.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준다였습니다. 19번.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조명을 더 밝게 한다. 2번. 대상자의 사후 자세는 임종 자세 그대로 둔다. 3번.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 신속히 제거한다. 4번. 대상자의 사용 가능한 물품은 기증한다. 5번. 어깨와 머리를 약간 높여준다. 답은 5번. 어깨와 머리를 약간 높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대상자 임종 후의 개인용품 기증은 보호자가 먼저 이야기할 때만 해당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20번. 임종 직후 대상자의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는 1번 의치를 뺀다. 2번 다리를 높여준다. 3번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올린다. 4번 코와 귀를 솜으로 막은다. 5번 솜을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답은 3번 베개로 머리와 어깨를 올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21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겠다고 하는 동의서이다. 2번 작성 시에 통증에 대한 처치는 받을 수 있다. 3번 작성 후 수분과 영양분 공급에 대한 케어는 받을 수 있다. 4번 작성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5번 작성 후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답은요. 1번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동의서였죠. 22번 문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도 받을 수 있는 처치는 1번 심폐소생술, 2번 항암제 투여, 3번 인공호흡기, 4번 산소 단순 투여, 5번 혈액 투석. 답은 4번 산소 단순 투여였습니다. 23번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 15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다. 2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3번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한다. 4번 연명의료 거부 시 수분 공급은 제공된다. 5번 연명의료 거부 시 통증 완화 치료 또한 정지된다. 답은 4번 연명의료 거부 시 수분 제공은 제공되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이라는 것은 존엄사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지 의사가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달랐습니다. 24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말기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진통제 투여, 2번 혈액 투석, 3번 심폐소생술, 4번 항암제 투여, 5번 인공호흡기 설치. 1번 진통제 투여였습니다. 25번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뇌경색으로 의식이 없는 대상자, 2번 급성 폐질환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대상자, 3번 와상 상태의 치매 말기 대상자, 4번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대상자, 5번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대상자. 답은 4번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대상자였습니다. 이렇게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요, 암,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인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만 가능했습니다. 26번 호스피스 서비스 중에 독립된 병동에서 소정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에 의해 임종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병동이기 때문에 2번형이었습니다. 27번 환자가 외래 방문을 하거나 화상으로 상담과 진료를 받게 되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답은 4번 자문형이었습니다. 방문형과 자문형을 비교해 보자면요. 방문형은 요원이 집에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이고 자문형은 대상자가 병원에 가거나 화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서비스였습니다. 28번 임종에 대한 가족의 정상적인 반응을 고르세요. 1번 장례식에 참가하지 않는다. 2번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3번 오랜 시간 슬픔에 빠져 있다. 4번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져 있다. 5번 자살을 기도한다. 답은 2번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정상적인 애도 반응에 속했습니다. 29번 요양보호사가 이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1번 신체 접촉은 삼간다.
2번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격려한다. 3번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격려한다. 4번 대상자에게 한 일에 대해서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지지해준다. 5번 감정에 북받쳐 있을 때는 혼자 있게 한다. 답은 4번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라고 지지하는 방법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방법은 1번 가족이 슬픔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번 가족이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 3번 장례식에 가족과 함께 참가한다. 4번 가족과의 신체 접촉은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 5번 가족의 태도를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답은 5번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장례식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보셈 임종요양보호에 대한 기술 요약 정리와 30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